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자가진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타이레놀 먹었을 때 영상 있잖아요. 강아지들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사람 그 감기약 중에 이게 액체로 된 거 있잖아요. 어린이 감기약. 그걸 잘못 먹고 자가진료의 부작용 사례에 그 신문 기사가 실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 산 감기약 시럽 먹인 반려견 치명적 발작으로 이어져. 이게 기사 제목이고요. 데일리벳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반려견에게 사람 감기약을 치사량까지 급여한 치명적인 자가진료 케이스가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포착됐다. 약국에 부주의한 일반 의약품 판매가 반려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진료로 이어진 사례다. 지난 10월 내원 당시 심각한 신경증상을 보인 루루, 어린이 감기약 시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치사량까지 투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6일 대전의 A동물병원에 내원한 2년령 암컷 말티즈 루루 가명은 발작을 포함한 심각한 신경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루루를 진료한 B 원장은 보호자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였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의심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신경증상이 너무 심각했다며 환자에게 먹인 약을 정확히 파악해보니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시럽이었다고 전했다. 해당 의약품은 동아제약의 챔프노즈 시럽이었다. 콧물, 코막힘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일반 의약품이다. 챔프노즈 시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반려동물 환자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성분이다. 과량 투여될 경우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부정맥, 불규칙하게 뛰는 거, 그 다음에 고혈압, 불안, 과활동성 등 부작용을 보이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B 원장은 반려견에게 5에서 6mg per kg의 슈도에페드린이 투약될 경우 발작, 방향감각 소실 등 신경증상이 있을 수 있다. 10에서 15mg per kg이 투여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루루는 이미 치사량에 해당되는 45mg가량을 섭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루루는 내원 당일 곧장 입원해 3일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발작을 포함한 신경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서 아이를 보내기 싫다는 보호자 의견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채 퇴원했다. 미국 수의사회도 사람용 슈도에페드린 오남용 위험 경고, 약국서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의 반려동물 오남용 위험을 주의해야. 이 원장에 따르면 루루의 보호자는 해당 약물을 약국에서 알려준 용량대로 급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후 B 원장을 찾아온 해당 약사는 그렇게 많이 먹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국을 통한 자가진료로 인해 치사량의 약물이 투약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 수의사회도 슈도에페드린은 개, 고양이 등 동물에서 안전력이 매우 좁다며 그 위험성을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수의사회는 슈도에페드린이 동물에게 투약되는 상황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약을 주워 먹는 등 우연한 사고지만 보호자가 부주의하게 처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선 수의사들은 보호자들에게 슈도에페드린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일반 의약품은 반려동물에게 오남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단 루루의 사례뿐만 아니다.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도 일반 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먹였다가 위장관 천공이나 구토,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백신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제외하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으로 자가진료 부작용이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일단은 자가진료는 동물학대고
그리고 불법입니다. 집에서 임의적으로 아무리 보호자지만 그렇게 약을 잘못 오남용했을 때는 강아지는 몸무게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적은 양일 수 있지만 치사량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2살짜리 말티즈면 앞날이 창창한 말티즈인데 괜히 그 병원비 좀 아끼려고 했다가 약국에서 약사 말만 듣고 그대로 먹였다가 또 서로 용량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먹였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면 입원비도 입원비대로 들고 결국 강아지가 죽게 되면은 주인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물병원을 멀리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와서 수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동물에 관한 전문가는 약사가 아니라 수의사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약사 말만 믿고 그냥 무조건 약을 구입해서 잘못이 생기더라도 약국에서는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책임 못 지겠다 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동물병원에 항상 내원하셔서 올바른 처치, 맞는 처치를 받으셔야 되고, 생각보다 질병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열이 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에 대한 항상제 치료만 해도 호전이 되는데, 사람만 생각해서 무조건 열이 몇 도니까 열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해열제 먹여야 된다, 이런 단순한 공식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열이 날 때 해열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례만 보더라도 내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냥 약사한테 약을 사서 이렇게 자가 진료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아예 좋고, 주변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 기사를 많이 공유를 해서 보호자분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이나 위험성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